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자분들 90분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이 어저께 네. 또 중시장이 또 5% 폭락 네. 강하니까 이거. 그런데다가 유가도 6% 급락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 시장은 또 워낙 많이 빠졌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혼조권을 마감됐어요. 네. 그죠? 다우 S&P 오르고 나스닥이 좀 내린 것 같던데요.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어찌됐건 반등 출발했는데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시장은 일단 플러스 출발했는데요. 중국시장 좀 봐주세요. 네, 중국시장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시장 플러스 출발했다가 장중에 한때 이제 3,00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바로 이제 리바운드가 나와서 3,047포인트까지 반등 나왔다가 현재는 6.97포인트 상승한 지금 6.97포인트? 네, 3.2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위안화 환율에 대한 모습인데요. 위안화 환율에 대한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위안화에 대한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제 이제 위안화 역외 환율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네. 위안화 역외 환율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음봉에 대한 부분이 전개가 됐죠. 이 음봉 부분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됐고 강력한 중국 정부에 대한 개입에 대한 쪽을 시사하는 그런 고시환율은 형태의 어떻게 흐름으로 나왔어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환율에 대한 쪽 좀 봐야 될 텐데 고시환율 지금 인민은행 접속이 잘 안 돼서 고시환율에 대한 쪽 좀 매번 확인해 볼 10시 텐데 15분쯤 나오죠? 네네. 우리나라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그 위안화를 절상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되고 있고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모습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 갭락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무슨 흐름이요? 개파락. 개파락. 개파락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됐다가 네.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개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국내 원화 시장, 원달러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은 추세에 대한 부분이 돌렸다. 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추세에 대한 부분이 돌렸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은 어쨌든 그 시장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제기했던 이 위안화 역외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안정이 이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에 대한 쪽이 됐겠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갖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보증권에서 이제 보고서인데 교보형들이? 예예 부채 위기와 실물 경제 경착륙 우려에 대한 쪽은 상당히 이제 과잉 해석에 대한 쪽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본의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일본의 역플라자 합의 때 얘기, 뭐 이런 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쪽이 왔었다라는 얘기, 이런 네.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 중국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에 대한 쪽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어제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는가에 네. 대한 쪽은 대주주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됐죠. 대주주 매도에 대한 쪽이 어제 하루 시작이 됐었고 중간에 또 나온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샤오강 중국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증감회 네. 책임자죠. 샤오강이 이제 사퇴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샤오강의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리커창 총리가 이쪽과 관련된 실무에서 이제 손을 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가 이제 손을 떼면서 시진핑 직속에 대한 쪽으로 그 증시에 대한 쪽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쪽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장은요, 시장 잠깐만 하고 조금만 더 체크하고 우리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 이 시간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순매도 코스피 900억으로 순매도하고 있고요. 전체로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도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좀 순매수로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맞네요. 코스닥은 170억에 네네. 170억의 순매수로 약간 돌아서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또 떨어진 것들에 대한 반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어떤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것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처럼 우리 NBA 모자 있죠. 네. MK 트렌드 오늘 또 급반등하는데 뭐 연장 계약 NBA랑 네. 뭐 계약이 잘 됐다. 뭐 그리고 뭐 중국에서 사업을 잘 된다 하면서 어떤 급반등하는 것들이 정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가방도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가방이 오늘 또 올라가는 게 있고요. 아마 뭐 뻔한 얘기인데 두 자녀 정책 시행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이제 기습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음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여전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썰렁하다는 건 잠시 후에 우리 또 초대 손님 모시고 나서 집중적으로 이슈 따라잡기 할 때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어제는 이제 한 달 동안에 또 1등 하셨던 분, 송학윤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스타킹이죠. 스타킹 2016년도 첫 주 첫 주? 우승하신. 첫 주 일단 스타트 좋습니다. 첫 주 우승하신 누굽니까? 이름 몰라, 아직 있어요, 이 사람. 황가. 네, 황수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전문가님이 지난달에도 주간당 1등 한번 하시고요. 네. 오늘 이제 다시 1등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거의 같은 파가 움직여. 네, 지금 당구파가 지금. 당구파가 특세하는 시장이야. 당구파. 저 당파 아니에요. 당구 안 치십니까? 같은 모임 아니야? 아니에요. 네, 네. 당구 안 쳐요? 안 치죠. 몇 번 잃고 싫어. 이제 떠났네. 손절했죠. 선전하셨군요. 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농담이고, 근데 처음에 이제 윤종민이가 짜죠. 윤종민 전문가가. 송학윤 뭐, 전문가도 짜고. 두 분 다 잘 쳐요. 그러니까 짜잖아. 네. 잘 치면서 짜고. 좀 마지막에 약 올리면서 치잖아요, 그 둘이.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솔직히 당구를 그렇게 네. 잘 치지도 않고 자주 치지도 않아요. 그래요? 처음에 와갖고 몇 번 이제 적응한다고 이제 친해지려고 이제 몇 번 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와전돼서 이제 네. 당구파. 저는 당구파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또 뭔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1등을 하셨는데요. 당구. 잠시 네. 전에도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그 10시 반 때도 나오시잖아요. 네, 시스템 네. 갖고 얘기하고 그 엑선 전문가랑 같이 네, 그렇죠. 하시는데요. 물론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한데 네. 지난주에는 이 어려운 판에서 뭐로 또 1등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TCK TCK. TCK를 하는데 TCK를 좀 추천해 드렸었는데 TCK가 어제 좀 많이 밀렸었어요. 네. 그런데 뭐 일단은 뭐 21선과의 이격 조정 과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29,000원 넘어가는 수준에서 한번은 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네. 개인적으로도 좀 회원분들 리딩하면서 네. 일단 29,000원 넘어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은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는데 오늘 생각보다 오늘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2, 3일 좀 더 옆으로 붙이면 네. 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타이밍을 조금 더 좀 옆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좀 기간 조정 거칠 때 이제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TCK는 뭐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증설이 완료되면서 네. 내년도에 분기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오래간만에 나오셨잖아요. 저희 코너에는요. 그래서 3주 만에. 그러니까 12월 2주차인가 전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죠. 네네네.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어. 전문가님만 나오면요. 네. 일단 치수 한번 들어갑니다. 지수요. 네, 코스피랑 코스닥. 왜냐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이 작년 8월 이후 재미가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예, 특히 코스피는 흘러내리고 있고 막 이제 재미없는데 네. 지수 차원 들어갑니다. 지수. 확인. 일단 거래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난해 6월 달부터 거래소 쪽은 이제 약세로 좀 전환이 돼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약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제 강세 국면 진행을 했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네이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네. 쪽은. 그래서 뭐 거래 쪽 대응 전략은 뭐 대형주 쪽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고 이건 아니네. 대형주 쪽은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대형주 추천드리는 종목도 뭐냐면 네. 뭐 엘로칩 정도에서 뭐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종목별로. 네, 그렇죠. 근데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장이 상관없이 걔는 미리 많이 빠졌어요. 현대 리바트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 리바트를 한번 보게 되면 매직 15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건 투플렉스에서 나온 거죠. 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7월달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거의 8만 원에 육박하던 주식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37,000원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올라와서 37,000원입니다 지금. 네. 올라와서 네. 37,000원인데 이런 종목은 시장하고 베타 개수, 상관 개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네. 상관 개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기초 반등 시점을 노려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현대 거래 대형주 쪽은 뭐 현대 리바트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금 더 진도 빼지 마세요. 진도 빼지 빼지 마요. 마요? 네. 코스닥 봐주죠. 코스닥. 이제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오, 코스닥 바뀌네. 그나마 이게 좀 행복 그 구간에서 중립 구간에서 좀 강세 국면으로 좀 전환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연초에 지난 그 연말 이후에 주가가 이제 돌아 나오면서 네. 일단 강세 구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난 11월 달 말 12월 초에도 한번 이런 페이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강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있지만은 다만 아직 그 인덱스 쪽에서는 코스닥 쪽은 그나마 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측면, 강세 국면에 맞게끔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또 측면들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혼합해서 지금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개별주 중에서 이제 추세를 타는 종목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현대리바트였는데 아까 투플렉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즘 매직 50는 아직 성과 별로 안 나타나나? 지금 시장이 워낙 재미없나? 궁금하지 않아? 아직도 저겁니까? 네. 아직도 안 플렉스입니까? 수익이 짜잘짜잘하게 난 것들이 있어요. 짜잘짜잘. 매직 인덱스에서 매직 15에서 나온 거, 매직 15에서 나온 거여서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투플렉스입니다. 투플렉스. 좀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한 번 올라오면 그냥 말 그대로 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아미코젠 같은 종목입니다. 네.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뭐야, 이제 이거? 아미코젠. 아미코젠 같은 종목인데요. 아미코젠이 이제 5만 원대에서 매수 신호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미코젠을 이제 돌려놓고 보면 이게 이제 저 시점이 매수 시점이지만 이제 겁나는 시점이거든요. 겁나는 시점이죠. 이게 그 7월달에 12만 원, 5만 원이 깨졌습니다. 반토막 이상 깨졌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을 딛고 나서 주가가 이게 지금 얼마까지 왔냐면 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아미코젠에서 뭐 좀 수익을 좀 많이 냈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현대리바트가 지금 또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 현대리바트를 이제 지난주 이제 매수를 하면서 현대리바트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투플렉스 쪽은 시원스럽게 한 방씩. 그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팅크웨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팅크웨어라는 종목도 있는데 뭔가 100% 느낌인데? 팅크웨어가 지금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100% 아니야? 예. 이거는 좀 안 나왔네요. 근데 좀 그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그래요? 종목들. 예.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낙폭과대주를 싫어하는 부분들이 더 빠질까 봐잖아요. 근데 이제 더 빠지고 나서 이제 그 올라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들이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포인트들을 잘 잡으면 솔직히 추세 타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지금 이런 장에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단타들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낙폭과대주들은 솔직히 개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고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개인들이 붙으면 거기다 대고 또 패대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아까 뭐 시스템에서는 이제 매직 15하고 투플렉스 비교해서 아셨는데 수익 성과 면에서는 투플렉스가 월등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입이 간질간질거려. 네네.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요새 딱 물어보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물어봐도 돼요? 네. 제가 올해 관심주로 하나 꽂아놓은 거 하나 있는데요. 아까 그 말이 나온 김에 이거 말해도 되나? 100%짜리 아닌지 확인하고요. 저는 이 주식이 완전히 전형적인 턴어라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니야, 모를 거야, 분명히요. 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여기서. 069960. 한번 쳐봐주세요. 069960. 응. 그건 현대백화점인데. 현대백화점 맞으세요. 그 그래프 좀 봐주세요. 네. 예. 전 이게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보고 있고, 재료는 충만하거든요. 네. 충만한데. 이거 화면 좀 잡아주세요, 우리. 그 네, 신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깡해, 진짜. 왜냐면 이게 네.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그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종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정 수치 이상 주가가 많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매직 15하고 투플렉스를 같이 혼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직 15는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매직 15 같은 그 투플렉스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주는 그 종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잘 안 나오지. 어정쩡하게 빠진 것들은 다 걸러내고
종목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 나오면 거의 뭐 90% 이상 성공 확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통계를 내봤는데요. 투플렉스는 90%입니다. 손절을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종목 나가면 한 종목 정도가 이제 손절이고 나머지 9종목은 수익을 내고 그 중에서 한 3, 4종목이 한 20, 30%씩 한 방에 그것도 며칠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전 시간에 제가 종목이 하나 이제 투플렉스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게 지난번에 이제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인트로메딕? 예, 예. 이 종목도 신호가 나왔는데 뭔가 UF 같은 냄새가 나요. 그 소장용 대장 그 캡슐 내시경 업체입니다. 작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신호가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근데 얘는 튀진 않았지만은 이런 종목은 또 횡보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겠죠. 그럼 팔면은 얘는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간혹 이제 뭐 지난해 이제 뭐 토비스라든가 뭐 ISC, 뭐 삼성 LNS, 뭐 여기서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일 거예요. 뭐 그런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뭐 20% 30% 그냥 며칠 만에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공적인 측면에서는 좀 현재 투플렉스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직 15는 상승 추세에 상승 추세에 따라가는 어떤 전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투플렉스는 하락장, 시장 자체가 하락장이라든지, 시장. 그렇죠, 횡보장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손을 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장이죠. 딱 지금 같은 시기네. 그렇죠. 그런 장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투플렉스 쪽이 잘 맞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하락장 또는 횡보장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것들도 대략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현대백화점 많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 저희 딱한정 녹음할 거잖아요. 근데 현대백화점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리 말하면 그거 딴 거 하면 되니까 그 현대백화점은 저는 상당히 관심 많아요. 왜냐면 백화점이 다 재미없거든요, 요새요. 재미없었는데요. 현대백화점도 동일 점포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데 이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하여튼 적자의 석자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키는 저거거든요. 분당 인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8월인가에 갖고 벌써 10월 달에 BEP를 돌파했네요. 그 작년에 적자가 45로 끝났어요, 이게. 거기가. 올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후면세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후면세점. 근데 사후면세점에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 어디가 제일 관심 있을까 보면 어디가 물론 다들 관심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죠. 롯데나 신세계는 서로 충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충돌이 돼 면세점이라는 게 있고요. 사후 면세점과 기존 면세점과 차이는 관세가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부분이 국내 제품이는 게 많이 파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사전 면세점은 단체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단체 관광객 말고 젊은이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물론 명동도 가지만 그 다음에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이랑 코엑스는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 오면 외국인들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거기가요. 두 군데 있다는 건 엄청 장점이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주가도 지금 16만원, 10만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작년에 면세점 안 돼갖고. 면세점 된 애들이 이번에 가오픈 했지만 쭉 쓰고 있잖아요. 갤러리아, 여기 하나 만들었다는 장 안 되거든요, 지금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외국인 별로 안 사고 외국 기관만 사고 있는데 저는 이거 사야 된다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웬만한 기술적 얘기 안 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턴어라운드 그림이거든요. 이거. 이건요 바닥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어떠냐. 근데 중요한 건 차트가 아직 설명이 안 된다니까 할 말은 없죠. 우리 순택이 형님이 아니라면 아직 아닌 거야.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투플렉스가 그 바닥적인 종목을 다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바닥인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안 걸러 매수 신호가 안 나와도 또 완전 진짜 바닥을 지하실 매측까지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종목들만 이제 신호를 발생시키고. 근데 하나 더 있긴 더 있거든요. 제가 정말 숙여놓은 주식이 있고 이 주식은 이승원 대표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장담을. 처음 들었다? 처음 들었어요. 주식 자체를 처음 들은 겁니다. 이름은 처음 들었겠지. 아니 상장도 오래됐어요. 상장 5, 6년 됐는데 계속 빠지기만 했어. 수년째 적자야. 몇 년 전에 흑자 한번 냈는데 1억인가 냈다?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모를 거야. 근데 100%짜리야.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딱 한 종목에서 공개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 말 듣고 했는데 이거는 말을 못해. 말하면 잡혀가. 이거는. 근데 이 주식은 정말 전 올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것 같아. 작년에 한번 딱 되려다가 꼬꾸라졌어. 네. 내가 또 제자리 왔거든. 네. 아, 이제 역사적 바닥이라 보다는 하여튼 이건 내가 보기에 올해 흑자만 난다 그러면 이거 주가는 한 4배 날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이거.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왜냐면 여기서는 안 돼. 100%라서. 100%도 안 되고, 이거 바이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흑자 얘기 하려다가 안 됐어. 음. 흑자 얘기 나올 때 주가 2배 올랐거든요, 작년에. 네네. 근데 장담도 모른다니까? 아, 예.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잘 보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응, 뭐 너무 그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매직 인덱스를 보면서 일단 전략을 짜는 거죠. 강세장이 맞는 전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장이 맞는 전략을 짤 것인지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시세에 나온 종목들로 이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말하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부분은 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뭐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올해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대외적인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단시간에 이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보게 되면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을 때 보게 되면 이미 전조가 1년 전에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먼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었는데 일단 지난해 중국 시장이 7, 8월 달에 6, 7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7, 8월 달 급락이 나올 때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그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의 어떤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전조였었고 본격적으로 올해 한번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이제 고성장을 보이면서 성장통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버블을 한번 터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죠. 너무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분위기가 좀 쌓여져. 그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또 궁금하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익은 어떻게 잘 나고 있어요? 솔직히 어려울 텐데. 일단 뭐 지난 포트폴리오 정리를 한번 했어요. 연말에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또 이제 지금은 또 시장 트렌드 맞게끔 종목이 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름 잘 시장에 비해서는 시장 수익률보다는 상당히 좀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들이 뭐 TCK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까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좀 현대리바트죠. 리바트. 네, 어차피 뭐 현대리바트가 계열이니까. 근데 그 현대리바트 계열이에요? 예. 그래서 몰랐네. 예. 그래서 그 이쪽으로 포트를 짜놨기 때문에 좀 뭐 안정적으로 좀 포트가 좀 수익이 나오고 있고 뭐 KLL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익 한번 6% 올라가고 있는데 뭐 KLL도 한방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올해는 상당히 또 시장 비해서는 또 좀 중요한 거는 수익을 많이 내고 적고 내고도 중요하지만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수익이 잘 안 나죠. 지금 작년 힘들 것 같아요. 작년 작년에는 여름까지 괜찮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완전히 그냥 아무나 다트 던져갖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다 던지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시장은 올해는 신호 잘 많이 안 나오죠 요새 그러면 승률 자체가 떨어질 건 없네. 승률 자체가. 그렇죠. 워낙 나오는 빈도가 적어질 테니까. 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데이터를 해보면 한 8년치 데이터가 되거든요. 8년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게 8년 동안에 보면 상승할 때도 있었고 장이 하락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통합돼서 성공률 70%가 나온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맥락을 봤을 때는 지금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신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두 시스템 모두 종목이 잘 안 나와요. 어떤 뭐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 한쪽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게 뭐 이렇게 좀 비중이 실리면서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드리고 싶어도 종목이 잘 나가질 않아요. 나오질 않으니.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를 더 사라 해서 그런 종목들을 더 확산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이 목표 주가 오게 되면 과감하게 또 다 정리하고. 신호가 나오기 전에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하는 거죠.
그건 그렇고 잠시요. 저희 방송도 소통하는 네. 방송이잖아요. 어떤 분이 어저께 나르코스를 계속 얘기하셔요. 네. 어떻게 어느 분이었죠? 스타이루. 키우미 스타이루님 보셨나봐. 스타이루. 몰래 보셔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 보냐는데 어디서 보는 건요. 그냥 어둠의 경로를 찾으시든지 넷플릭스 가입하시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봐야 된다까지 물어보면 제일 곤란하죠. 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이면 이학영님이 대세라 얘기하는데 대세는 전혀 아니죠. 대세는 역시 우리 이성은 교수가 대세. 이성은 교수가 말하는 게 다 맞아. 이성은 교수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럼 여전히 그 반등에 대한 쪽이 그 크게 상반기 나오면은 매도에 대한 쪽으로 일단 1, 2분기에 올라오면 매도에 대한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네. 올라가게 된다라면 의외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뭐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네. 그 만약에 그 1, 2분기 때 조정이 뭐 세게 나와버리면 일단 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네. 중국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기저에는 중국이라든지 또 네. 신흥시장 자체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무너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또 강한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를 먼저 맞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 중국 시장 자체가 데미지를 입고 있을 때 오히려 여기서 한번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치유 과정 속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어떤 부분은 물론 뭐 이야기하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좀 그런데 네. 일단 좀 생각 자체는 뭐 전략 후강의 흐름이 오히려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가계부채 부분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분명히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부실은 어떤 식으로든 네. 해소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더 크게 고름을 짜내야 되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금융위기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네. 인지하지 못하고 약간 늦출 때 갑자기 외부에서 바늘이 하나 툭 찔러갖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 하여튼 전반기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네. 하반기 때는 오히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괜히 물어본 말도 몇 개 있어. 네네. 시장에 지금 너무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시장 자체에 대해서 보수적 스탠스이고, 시청 회원님들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니까. 네네. 하여튼 시장이 어려운 시기지만요. 하여튼 꾸준한 성과, 최소한 하여튼 주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최소한 방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로 좀 운영 최선을 다해주시면 우리 회원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놀칠 건데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응? 말을 바꾸셔야 된다. 어떤 말이요? 다이나믹 코리아는 옛말. 지금은 스태틱 코리아. 스태틱 코리아 정적인 네, 제목이 그 뉴스가 나왔는데 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다이나믹 코리아가 이제 옛말이다. 어디에요? 화면 좀 지금은 한번 줘봐. 스태틱 코리아다라는 그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주력 산업이 이미 정체가 돼 있다. 그러니까 선수 교체 없이 의존도만 증가하고 있다. 네. 라는 그런 얘기. 뭐 정유업계도 어렵다. 그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조선업계도 어렵다. 그다음에 철강업계도 어렵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력 산업이 다이내미즘의 상실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고요. 정유, 석유화학, 섬유,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선박, 철강, 디스플레이와 함께 2006년에 선정했던 우리나라 13년 주력 산업이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코리아, 그러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는 옛말이 됐고 지금은 스태틱 코리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대한 쪽으로 좀 불러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이제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5대 지원 주력 사업에 대한 쪽을 선정을 했었죠. 지금 네. 5대 주력 사업 그 선정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유아용품, 그다음에 화장품, 식음료, 생활용품, 네. 패션 의류 이런 쪽을 갖다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다이나믹 코리아는 네. 이런 쪽 기존에 있던 주력 산업 업종이 아니라 네. 지금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게 화장품, 식음료, 생활용품, 유아용품 뭐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제 다이나믹은 이쪽으로, 이쪽은 스태틱으로. 근데 그런 거 예. 밀어줘서 도대체 직장이 몇 개나 생기고, 그쵸. 예, GDP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 모르죠. 근데 네. 뭐 그야 뭐 제 고민할 게 아니라 저를 국회에 보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냥 네.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말이 나온 김에 우스갯소리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누구보다도 제가 신문을 많이 볼 거거든요. 네. 오늘 저한테 월급 주는 머니투데이도 심했어. 네. 머니투데이 일면에 뭔지 알아요? 일면에 최상단에 나온 제목이 뭐냐면 딱 제목이 뭐냐면 제가 왜냐하면 온라인판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뜬금없이 30년 앞을 내다보는 삼성전자야. 30년 앞을 내다보는 삼성 그렇게 하고 이번에 뭐 CES 때문에 가갖고 그 견지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앞으로 향후 먹거리 하면서 이제 네. 바이오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오늘 그 귀중한 신문에 일면에 나올 일이 뭐 있어? 그래서 그게 엄연한 뭐 지금 작금의 뭐 그 모습인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30년 후면은 80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80이 좀 안 되나? 아니죠. 70 후반 중반대 될 텐데.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네네. 네, 그래도 뭐 건강하게 살면 되죠. 네네. 오늘 몇 가지 다른 얘기 해보겠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미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 우리나라는 지금 하는 텔레비에서 맨날 하는 게 뭐야? 그 사상 두 번째로 시청률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2010년에 슈퍼스타 K가 뭐 이 시즌 2가 제외하고 허각이 났을 땐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이후 최고 시청률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응팔이라며 응팔이. 네네. 응팔이 뭐야? 응팔이 몇 년? 응답하라 1998하고 응답하라 지금이 1988. 1988. 예. 제가 하면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네. 지금은 미국은 저는 그런 거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올 이슈는 이겁니다. 지금요. 1998 All Over Again. 이거가 제일 먼저 얘기한 뭐 여러 사람 얘기 많이 했지만은요. 엊그저께 하는 건 제가 조지 소로스 얘기했잖아요. 조지 소로스는 이미 시작했다. 그러니까 논점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다양한 주장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겁니다. 조지 소로스는 중국이 고도성장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에 두 번의 금융을 겪고 중국 끝까지 이뤄왔는데 중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뉴 노멀 시대로 들어서면서 위안을 떨어뜨리고 있고 뭐 미국엔 금리 올리면서 어려지고 있다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데요. 오늘 웰스파고의 지나 마틴이라면 뭐 최고의 또 투자 전략가 중에 하나거든요. 여자인데요. 네. 웰스파고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98년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요. 시작됐다. 뭐 여기도 시작됐다는 얘기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시장 자체에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그리고 유가의 하락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수익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일에 대한 논리 그러면서 과거 1998년에 단 6개월 만에 20%가 쭉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비슷한 얘기 뭐 비교하는 게 있고요.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시향관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JP 모건 얘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JP 모건이 제가 화면 좀 잡으세요. JP 모건이 저 화면인데요. JP 모건이 200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야. 특정 주식이 아닌 전체 시장. 그리고 애니 랠리인데요. 플러스면 바운스가. 그러니까 반드시 매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하면 JP 모건의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얘기고 이게 언제 바뀌면 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JP 모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 좀 내려보시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가의 하락이 결국은 기업의 수익에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이거 뭐야? 이게 그림이거든요. 이거 그림도 장난하는 게 아니라 16년간의 그림을 99년이죠. 여기 조금 올려드리면 99년입니다. 99년. 네, 그림이 되겠고요. 이게 그리면 이게 유가랑 그거랑 같이 그린 거예요. 유가의 하락이랑 기업의 수익은 결국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은 방에서는 같이 했다는 얘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브렌트 파란 거 있죠. 푸른색이 하늘색이 브렌트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S&P 500의 포워드 EPS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기업이 같이 움직이고 기업 이익이 줄고 내리는 건 같이 떨어지는 요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알코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정확히 보면 매출은 조금 못 맞췄고요. 이익은 오늘 주당 2센트에서 4센트로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마감됐는데 전체적인 미국의 전체적인 기준을 보면 5.3%가 감소되는 이익이 감소돼요.
이렇게 되면 3분기 연속 감소고요. 전체적으로 9월은 0.6 감소해서 지금 이번에 1월 8일 기준으로 보면 5.3% 감소로 늘어났다. 이거 업종별 섹터별로는 통신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절대 다는 아니에요. 약간 골드만삭스도 다른 얘기도 하고 있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골드만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그 근거에 대한 쪽은 최소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소죠. 그러니까 최소 수익률이 지금 이제 수개월 전에는 지난 분기에는 한 5%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4%로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EPS에 대한 증가폭도 이제 가장 낮은 이제 그런 데가 될 거더라고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또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익 성장률,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등에 대한 변수를 주시하고 있다. 네. 근데 이익 성장률이 비교적 낙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해서 이익 성장률이 11%에 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분기에 나오는 실적을 이제 마이너스 4%로 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그렇죠,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골드만은 기저효과도 있을 테니까. JP모건은 이제 마이너스 4%고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는 올해 11%에 대한 수익률인데 이게 11%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쪽은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수익률 이제 9% 플러스 해갖고 배당 수익률 2%를 더한 겁니다. 네. 배당 수익률 2%를 더해서 11%에 대한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네. 이거는 팩셋에서 얘기한 애널리스트 기대치 7.4%보다도 거의 4%가 높은 그러니까요. 매우 그 불리시한 그런 전망에 대한 쪽을 골드만이 유가가 20불 간다고 하면서 골드만은 전혀 반대적인 해석에 대한 쪽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가 하락에 대한 쪽이 소비에 대한 증대에 대한 쪽으로 가져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하락만큼에 대한 소비에 대한 쪽이 그 금액이 소비 쪽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것에 대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의 여러 개 얘기하는 골드만삭스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에 유가 좀 올라갈 때 보면 200달러 간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30달러 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20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30달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네. 그래갖고 욕 바가지 먹는데 30달러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오늘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 화면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결국은 스트롱 달러, 강한 달러가 이제 유가를 20달러까지 가게 했나? 20달러 시대가 아니 20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누가 얘기하면 우리 골드만삭스 하면 믿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우리 또 모건 스탠리 형님이 끼어들었네. 이건 좀 큰 거예요. 네. 왜냐면 골드만삭스 여태까지 이건 원자재에 관해서 맨날 헛짓까지 했거든. 심하게 했는데 우리 모건 스탠리 형님이 이렇게 또 얘기했거든요. 이거 얘기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보면 역시 강한 달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익률의 둔화 그리고 중국에서 둔화 이런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5%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5% 정도 더 강해지면 유가는 지금보다 또 10%에서 많게는 25% 막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희 수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해봤자 건방진 소리죠, 우리가 얘기하는. 네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모든 것의 주범을 지금 위안화로 유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 위안화. 위안화부터 출해서 위안화를 모든 그림을 갖다 붙입니다. 이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걸 보여드리겠는데 제 화면 그냥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가 몇 개 그래프만 보여드리겠는데요. 2015년 5월부터 위안화 파란색은 위안화입니다. 파란색 위안화고요. 빨간색은 S&P 500인데요. 왜냐면 2015년 5월까지 걔네가 움직임 변동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훅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변동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죠? 근데 주가도 별로 변동이 없었잖아요. 결국 크게 올라가고 내릴 때마다 결국 S&P가 흔들고 갔다. 이 얘기예요. 이 그래프예요. 또 내립니다. 이것이 위안화가 뭐다? 유가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훅 유가가 내렸다. 좀 확 내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네. 이건 또 뭐야? 운송주예요. 운송도 마찬가지. 운송주도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S&P 500 자체가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시장에 대한 쪽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리게 그러니까. 되면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쪽이 이제 2개월 연속으로 이제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그 OECD 회원국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99.8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에서 중국이 이제 98.4, 전월 대비해서 98.3 대비해서 소폭 올랐는데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성장 둔화에 대한 쪽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안정화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경착륙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환율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환율 정책에 대한 부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그럼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될 차례인데 아직까지 재정 정책에 대한 쪽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16일 날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AIIB 창립 총회에 대한 쪽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진핑 리커창이 이제 총 출동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일부터 형님들이? 18일까지 예. 창립 행사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립 행사 하면서 뭐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도 하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AIIB 뭐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에 대한 쪽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쪽도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반응에 대한 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슈로요. 이 우리나라 뉴스에는 별로 크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게 보면 왜냐면 삼성 얘기인데요. 오늘 뭐 삼성 바이오로직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거래소에 들어오지, 코사에 들어오냐, 그 바이오 SPS인가 저거는 뭐 나스닥 간다는 건데요. 암젠이 발목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뉴스에 몇 군데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전 세계에서 이것도 특허 전문가나 이런 애들도 달려 들어가서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게 삼성이 자꾸 이런 거 끼어 들어가고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미국도 가고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먼저 이렇게 류마티스제 맞죠 이거? 네. 류마티스 얘기죠. 이거를 이제 팔겠다고 하니까 이제 딱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야, 뭔 소리냐? 우리 특허권을 뺏어간 게 있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걸 갖고 있어요. 좀 봐야지 뭐 앞으로 될 거라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문제는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갈 때 스마트폰을 잘 나갈 때 애플한테 발목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소송하면서 얼뜨려고 그다음부터 꺾였어요. 근데 이제 네. 반면에 이거를 이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셀트리온이죠. 그렇죠. 존슨앤존슨에서 이제 맞아, 같은 맞아, 그런 맞아, 특허에 맞아. 대한 쪽을 레미케이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제 특허를 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기각을 당하면서 이번에 이제 기각 당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적으로 뭐 지금 암젠이 하는 거는 뭐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다. 발목 잡기지 이거. 네, 발목 딴지 잡기에 걸기, 대한 딴지 쪽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인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에서 지금 뭐 힐러리가 이제 그 뭐 약값이 비싸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드럭 메이커 레이스 지금 지금 보게 정치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약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보게 되면 암젠, 뭐 파이자, 그 다음에 알라간, 그 다음에 뭐 호라이즌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다 지금 약 가격에 대한 쪽을 약 그 작년 12월달 대비해서 9%에서 10% 정도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가격 결정 권한에 대한 쪽,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왜냐면 R&D 비용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에 그렇죠. 대한 쪽을 갖고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전통적인 제약 업종에 대한 쪽들, 유통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약 가격에 대한 쪽을 인상하는 기조에 대한 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약 가격에 대한 인상 그리고 R&D 비용에 대한 과중 이런 것들은 한국 제약 업종에 대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짝짓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하여튼 늘 말씀드린 저희 뭐 다양한 의견 제시일 네. 뿐이니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리포트 하나 볼 텐데요. 역시 우리 또 관심이 가상현실이잖아요. 가상현실. 요 얘기 한번 해보죠. 저는 사실은 이제 가상현실보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에 그 뭐 한방에 정리해주마 뭐 CES 한방에 정리해주마냐는 뉴스에서 가장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이 VR입니다. 그렇죠. VR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거 장난감 드론 말고
진짜 드론. 사람 나르는 거. 사람 날르는 거. 이거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거 10분의 1로 떨어져야 돼. 근데 비행도 23분가량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VR이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NH투자증권 보고서죠. NH투자증권 보고서인데, 지금 보게 되면 가상현실로 들어오세요.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지금 또 NH에서 시리즈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VR은 뭐 가격이 싸니까 잠깐 반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오락용 말고는 별로 그렇게 저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AR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최근에 저기 이마트를 갔었는데 맨날 가 이놈의 이마트는 어디 가냐면은 또 심지어 저기까지 갔어요. 어디 갈 데가 있어갖고 어디야 저기 지방 가는 길에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면은 그 화장실에 유리판에 딱 스크린 뜨더라고요. 증강현실처럼. 그래서 보고 오 신기한데.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 뒤에 있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기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요. 지금 휴대성, 독립성, 편리성,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장점이 이제 존재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킬러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VR 같은 경우도. 그죠? 뭐 기어 VR이 됐건 폭풍망형이 됐건 게임 외에는 확장성에 대한 쪽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확 혁신적으로 보급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의료, 교육, 유통 이런 쪽에서 그 뭐 교육용 기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게임 기기 이런 쪽 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장성에 대한 쪽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킬러 컨텐츠가 이제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주는 이제 그 게임주에서 조이시티, 그 다음에 이제 그 3D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카메라 검사 장비라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이런 쪽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쪽들을 관심주에 대한 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쭉 보게 되면은 왜 이제 VR에 대한 쪽을 해야 되는가? 몽다파라 1998을 보면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옛날에는 같이 모여서 놀았는데 지금은 혼자 노는 문화에 대한 쪽이 봤어요? 확산되고 있다. 20년에 할 응답하라 2015? 못 봤습니다. 찾아보세요. 만든 애들이 있어. 네네.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 네네. 20년 후에 볼 응답하라 2015. 네. 근데 이게 가격대가 어쨌든 간에 이 VR 같은 경우 상당히 싸죠. 가격대가 지금 보기에는 폭풍마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2만 원대에 대한 쪽이고요. 구글 거 같은 경우는 14,000 원대에 살 수 있고 기업 VR도 가격을 반값으로 올해부터 낮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될 수 있고 재밌는 거는 남성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과거에는 여성이 주 소비층이었다면은 지금은 남성 소비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TV의 사례가 뭐냐면 수방사,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이건 완전히 대표적인 막말하면 병마 프로그램이죠.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아주 재밌는 완전히 이제 사람을 벙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게 되면 최근에 뭐 피규어, 드론, 전동휠, RC카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남성용 제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수방사라는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당구장 같지 않습니까? 남자가 당구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디 나갔을 때 몰래 집을 개조해서 당구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남편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저 당구장 우리 집 방에 하나 갖다 놓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집안을 아예 개조해버리는 거죠. 와이프 없을 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쪽이 나올 만큼 남자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놓고 봤을 때 VR에 대한 쪽에 대한 조기 안착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면 CS의 최고의 이번에 결국 화제는 이거 하나였잖아요. 결국은 많은 거 보여주면 이거 하나로 게임 끝난 거 아시죠? 어떤 겁니까?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 아시죠? 패러데이 퓨처라는 벤처에서 만든 거. 전기차. 이거 누가 만든지 아시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요새 세상을 등지고 사네. 요즘에 등지고 살아. 개인 혼자 돈을 쐈잖아요. 네. 누가 투자자도 필요 없어. 그게 중국의 러티비 만든 놈. 걔가 만들어갖고 이번에 그 전기차 만든 거예요. 네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 이게 최고의 결국은 센세이션의 히트 하나였어, 이게. 모든 걸 끝나서 이거 하나 끝났어. 왜냐하면 얘가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이 하는 건데 이거 돈도 자기 혼자 냈어. 제가 이게 혼자 냈어, 이거. 러티비 창립자가 혼자 만들었거든요. 이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무시하시면 큰일 난다. 전기차 중국이랑 같이 하는 놈을 찾아야지. 못한 데 걸 찾은 게 뭐 있어. 그잖아. 네. 네, 1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